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참 세트로 모시다가 네. 오랜만에 세트로 모셨는데 네. 예. 구독자들 어떻게 됐어요? 구독자. 아이 정체 상태입니다. 우리 김민석 총리 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을 보면서 느꼈는데 구독 많이 해주세요. 우리 싸워야 됩니다. 김민석 TV 구독. 아니 박선원 TV 어떻게 박선원 했어요? TV 박선원 구독을 해주셔야 예. 제가 김민석 총리 사수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아니 김민석 후보를 팔아가지고 50만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아직도? 예, 아직도 간당간당 했잖아요. 예, 만 한 1,000명, 2,000명 모자랍니다. 49만에서 간당간당 하고 있어요. 아니 48만 8천 9천 이러고 있습니다. 어. 주불리 김병주도 늘지가 않네요. 잘. 예. 여기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안 나오면 안 주불리 돼요. 김병주 박선원 TV 의원님은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51만에서 정체가 되고 있는데 네요. 네. 많이 갔네요. 구독해 주십시오. 자, 오랜만에 구독 얘기 좀 하고. 한마디 해주세요. 구독하라고. 아,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제. 알았어요. 적어도 이제 됐는데 이제. 자, 곽종훈 전 사령관이 어제 경향과 어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경향이 인터뷰를 하고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장기 집권을 위한 거 아니겠느냐. 네. 네. 본인 자신도 그렇게 느꼈다. 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고 그렇죠. 예, 목숨 걸고 하는데 한 번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최하 20년은 하겠다. 정신 집권하겠다 하는 것으로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전 세계 어떤 그 계엄이 예, 쿠데타 세력이. 그 계엄한 이후에 자 그러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고 물러갑니까? 예, 더욱이 이들은 집권 친위 쿠데타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반항 반군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계속 집권하려고 예, 했겠죠. 그렇습니다. 20년 정도는 해야 그래야 여인영이도 차례가 오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 군인들이 머릿속에 그렸을 것은 네. 이제 윤석열 다음 네. 그 다음 되면은 김건희하고 김정은하고 전두환 노태우 여인영하고. 생각했겠죠. 그럼요. 네. 정호영도 하고 싶어서 얼마나 그랬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그 계엄에 들어가지. 그 잠깐 하고 나서 자기가 물러날 거면 왜 해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윤석열 머릿속에는 아마 윤석열이 집권하고부터 이미 장기 집권을 꿈꿨던 것 같고 예. 그래서 반국가 세력을 집권 초기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대통령은 통합하는 자리인데 갈라치기 하면서 자기 반대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이렇게 몰았는데 22년 10월부터 반국가 세력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집권 초기부터. 그 특검이 네. 이 내란의 동기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수사된 적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용산에 들어갈 때 이미 네. 검찰 앞세우고 군을 내 배후로 해서 장기 집권하겠다. 그다음에 22년 방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달에 이제 연말 송년회 할 때부터 공공연하게 계엄한다라는 네. 말이 나왔었고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23년 8.15 연설 때부터 이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일종의 국시로 제시하고 11월 8일 날 새 장군 3스타 3명을 임명하잖아요. 여인영이하고 이준호하고 곽정군이 그 8월부터 그 세트를 11월 그때 사이 만든 거예요. 네, 그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서 3스타 3명을 임명을 한 거죠. 그때 군을 동원해야 되겠구나 할 때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 그때 꽂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비상대권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곽정근 사령관도 11월 8일 자기가 임명되고 보니까 이전부터 계획이 있었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윤석열은 부인은 몰랐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안 물어봤는데도 그러니까요. 이제 안 물어봤는데도 계속 얘기하는데 네. 김건희 씨 대통령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네. 실제 그래 보이는데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그런데 대통령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 계획을 그러면 부인한테 비밀로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 말이 그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어. 김건희가 하는 것을 윤석열이 모르는 건 있는데 윤석열이가 하는 거를 김건희가 모르는 건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그건 것 이제 같아요. 끝난 이야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정권 초기부터 이러한 것을 꿈꿔왔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 김건희하고도 많이 논의를 했을 거고. 저는 이 계엄이라는 네. 발상 자체가 네. 김건희 씨로부터 나온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의심하는데 네.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네.
그동안 국정이 돌아가는 그 사정이라든가 김건희 씨가 그 힐건이라는 프로젝트를 예.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든가 통일 대통령이라는 네. 이야기라든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본인이- 지적을 할 때는 예. 그 의외로 그 군산에 비단아 씨 있잖아요. 예, 예. 점술가 그 사람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김영애 노상원이 계속 와가지고 내가 언제 용산에 들어가냐 그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용현 가지고 자기가 용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고 결국은 김건희, 응? 윤석열 프로젝트 YP, 윤석열 프레지던트 프로젝트, 그러니까 검찰총장 사표 던지고 나오면서 그 기획까지 다 했던 내가 언제 대통령실에 들어가 가지고 이 계획을 실행할 것 같으냐, 내가 언제 대통령하고 일할 것 같으냐를 계속 물어봤잖아요. 노상원 씨가 물어봤다고 노상원 하죠. 물어봤죠. 무속인 그러니까는 만나가지고 그 전부터 이미 김건희와 연결돼 있을 거라고 그거 의심하시는구나. 없지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상원과 그 김건희의 그 커넥션이 없었을까 이런 의혹도 가지게 되고 두 네. 사람이 뭐 비아폰 통화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도 하게 되는데 예. 수사가 전혀 안 돼 있죠. 그럼요. 예, 지금 전혀 안 돼 있죠. 사실 근데 뭐- 동기부터 네. 그 대목 수사해야 되고 곽정훈 사령관이 또 무슨 얘기했냐면은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외환 유치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네. 드론사 얘기하면서 네, 네. 이것도 수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곽정군이가 4개 사령부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예. 하면서 드론사 지상작전 사령부를 네.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사는 제가 봤을 때 외환 유치와 관련된 그렇죠. 거고요. 외환 유치. 그러니까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유도했던 그 사항들. 그것은 이미 지난 청문회 때도 저하고 박선원 의원 등 많이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네. 갑자기 12.3 내란 이후에 화재도 나고 또 평양 갔다가 그 연천 일대에 떨어졌던 드론사 무인기 형태와 평양 무인기가 비슷하다라는 네. 증언도 있었고 또 여러 군데서 그런 훈련을 비슷한 시간에 했던 것 다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됐는데 안 됐죠, 전혀. 이번엔 해야죠. 네. 그리고 그 풍선 오물풍선 원점 타격 원점 네. 타격이라는 게 네. 북한이 만약에 오물풍선을 보냈다 그럼 풍선을 보냈던 북한 땅에다가 원점을 그렇죠. 타격하는 예. 그 포탄을 쏘라는 거 아니에요? 황해도 개풍군이라든지 네. 약 14개 지점 우물풍선의 원점을 14개로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풍선을 보냈는데 거기다가 포탄을 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 쏘는데 이제 지상작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화력을 아낌없이 다 퍼부어라. 이렇게 돼서 아니 무슨 오물풍선으로 전쟁할 일이 있냐 할 정도로 대량으로 퍼부어라 한 거기 때문에 외환 유치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 전쟁 유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네, 거죠. 계엄하기 위해서 전쟁을 유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깥으로부터 계획이죠. 전쟁을 예.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건데 예. 오물풍선 원점에 대해서는 이건 진짜로 황당한 겁니다. 오물풍선 띄우는 데는 시설도 없고 네. 실제 그 저거 보면 그럼 풍선 띄우는 거 들판에서 아니에요? 풍선 네, 띄우는 거. 풍선 띄우는 건데 거기를 원점을 타격한다. 이거는 실제 군에서 상상이 안 가는 문제입니다. 뭘로 쏩니까 그럴 때? 곡사포로 그럴 때 주로 이제 곡사포라든가 뭐 전 통상 곡사포로 쏘는데 또 사실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인가 하면은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0에서 한 15km 정도 후방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총으로 쏟는 사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곡사포로 쏟든가 아니면 전투기를 이용해서 하든가. 그럼 우리가 가지고 뭐 하는 있는 거죠. 모든 네. 그 네. 저 뭡니까 포를 다 쏘라고 했다면 예. 그러면 어느 정도 파괴력입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거죠. 사실은 원점에 대해서 타격을 하게 되면은 저건 또 북한군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 사격할 거 아닙니까? 제가 1차적으로 궁금한 것은 네. 거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쏟아부으라고 네, 했다잖아요. 화력을 다 쏟아. 네. 화력을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화력인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네. 지상작전 사령부의 화력이면 뭐 그러면 간단합니다. 지금 그 우리는 모르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공격을 하는데 예.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는 건 이제 텔레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거 몇 배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왜냐하면 그 해서- 미사일 몇 개 떨어지는 거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럼 화력을 그 일대 사람들 다 죽겠네요.
다 불받아도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불받아도 되는 되겠죠. 거죠. 네, 네, 전쟁을 네. 유발하려고 했으니까요. 그거 하고 다 아파치 헬기의 NLL 인근 북상에서의 그 비행하고 다 연결이 됐습니다. 아파치 헬기 그 NL 근처에 띄운 것도 이제 소위 정보 합동 작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보를 취득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파치 헬기 띄우고 정보도 보면서 거기서도 때리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가공할 만한 상상하기 어려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다만 김병주 의원님하고 제가 1, 2월 달에는 아직 내란에만 집중을 하자 해서 안 한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이제는 해야죠. 알려진 게 크게 세 가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풍선 예. 네 가지구나. 그 풍선을 날린 곳에다가 곡사포를 때려 쏴라. 이게 하나 계획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아파치 헬기 예. 일부러 NL 따라 비행을 해가지고 북한을 자극해서 예. 공격을 하도록 유도하는 예. 그걸 했고 예. 그리고 연평도에서도 예. 화력, 자주포 그러니까 사격 등이 예전에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포를 쏜 거 아니에요? 예. 왜 이렇게 쏘는데도 북한이 반응이 없지? 계속 쏘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두 차례 나눠서 더 많은 그 화력을 투입해서 쏘았죠. 그리고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는데 하나는 떨어진 게 그 북한의 고위 간부, 네. 최고의 간부들이 사는 곳에서 이게 떨어졌고, 그러니까 작년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놓고 이제 소리가 많이 나는 무인기 일부러. 중에 조용한 게 아니고 소리가 많이 나는 들킬 수밖에 없는 일부러. 그런 무인기를 갖다 놓고 보내놓고 그 통에다가 전단을 넣어서 이제 살포를 한 건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드론사 중심의 작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정원과 정보사가 그 안보실의 지시를 받아서 백령도에서 침투시킨 거하고 두 가지 설이 같이 존재하는데 둘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사실은 무인기 북한 그러니까 간 대통령실이 개입한 설이 하나 있고, 네. 군에서 한 게 하나 있고, 네. 네. 그래서 특히 지금 얘기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전쟁을 유발하는 네. 유도하는 것인데 그 중에 아마 무인기는 실질적으로 행동을 했고 팩트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수사로 밝혀지기가 상당히 쉬운 문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곽종근 사령관이 드론사를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4개 사령부를 언급했잖아요. 네. 그래서 드론사 그것을 밝히면 이미 큰 퍼즐은 저희들이 청문회에서 밝혀놨기 때문에 그걸 수사로 더 명확히 하게 되면은 외환유치죄를 밝힐 수가 있다. 이게 외환유치죄가 네. 들어가면 이건 네. 이거 사형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공개 회의에서 나온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비아폰 있지 않습니까? 예, 비아폰을 만들어서 주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이제 경호처가 하는 것 같지만 예. 그 서버에서 실제로 비아폰을 주는 문제는 또 국정원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게 아직 남아 있어요. 국정원의 그 자료가 예,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경호처에서 삭제했다 어쨌다 예. 뭐 하는데 예. 국정원에서도 그 자료가 백업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화기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데가 국정원. 정상 이제 비아폰을 국정원에서 만들어요. 그 모델을. 그래서 저도 군에 있을 때 비아폰을 갖고 썼는데 그때 우리들끼리 장군들끼리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상대는 못 듣는데 이 만든 국정원은 듣고 있지 않겠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경호처에만 끝날 일이 아니고 네, 이제 원장 이거 수사하려면 수사할 수 있다. 네, 충분히. 원장도 이제 비아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아하. 예, 수사하실 겁니다. 조사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검찰이 그 계엄에 개입했냐 어쩌냐 이 예. 부분도 수사 대상인데 이건 이제 두 분이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오늘 군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려고 네. 하는데 그럼 지작사는 지난번에 여러 번 거론하셨는데 예. 지작사는 사실 빠져 있잖아요. 네, 빠져 있죠. 지작사령관은 본인이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지작사는 제가 계속 거론을 했었잖아요. 지작사는 지구계엄 사령부를 만들다가 중지가 됐어요. 계엄 사령부 전국에. 예, 본인 그 지작 사령부는 지구계엄 사령부를 만들고 자기가 지휘하는 예하 군단이 있거든. 군단은 지역계엄 사령부를
만들다가 6시간 만에 해제됨으로써 이것이 중지가 된 거거든요. 그것은 다 청문회에서 본인들이 만들다가 중지를 했다라고 증언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거기 합참도 나오잖아요. 예. 합참이 실제 경계태에서 2급을 걸어서 정군에 그 실제 실탄을 주고 무장을 시킨 거예요. 정군에. 네. 그럼 이제 지작사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결부시켜서 했느냐. 경계태에서 2급에서 지작사 전 병력이 수십만이 되는데 무장을 하고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본인들은 사령부는 지구계엄사령부, 예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만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통합을 해서 거기에 계엄에 기여를 했느냐. 사실은 짧은 시간에 끝나서 그렇지 이것이 길어졌다면은 곽종건이가 얘기했듯이 하나하나 행동 매뉴얼대로 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계엄과 무관하다는 식이 얘기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네, 계엄의 역할을 하긴 했을 텐데 네, 세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임무. 첫 번째는 이제 9.3의 장군이 그 저기 판교에 있는 정보사령부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참에 1군단에 있는 기갑여단을 빼가지고 추가로 빼가지고 이제 파주에서 이렇게 일산으로 해서 이제 여의도나 국회나 이런 데 장악하는 그 준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점 타격할 때 화력 퍼붓는 게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노상원 수첩에서 나오는 역행사 방지 대책이라는 게 있어요. 역행사. 그러니까 자기들이 쿠데타와 이 계엄을 하는데 이걸 행사라고 표현하면서 네, 그 행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항이 있을 때 진압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작사령관이 용인이나 이런 데 이제 사령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고 있다가 만약에 아니 뭐 특전사고 투입했는데 갑자기 뭔지 모르고 튀어드는 군이 있으면은 가서 진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행사 방지 대책의 지작사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임무가 있다. 그거는 김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렇죠. 세 가지 임무가 있다. 역행사 방지. 기갑여단을 끌고 들어와서 추가로 여의도나 방송소를 장악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점 타격하는 게 하나 있고 역행사 누가 개긴다든지 잘 모르고 합참에서 어떤 짓을 하면 바로 지작사에서 데리고 와서 그냥 박살내는 그런 지작사가 여기서 빠진 것은 역행사가 일어났다거나 또는 이 눈에 보이는 잘 보이는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오래돼가서 어디 다른 부대에서 이거는 구태타 아니야 하고 만약에 튀어나왔으면 예. 그걸 진압하는 역할을 했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것은 사전에 모의되고 계획되지 않으면 이런 임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모의 단계, 계획 단계에 지작사령관이 그걸 알았고 참여했느냐? 네. 그러면 사실은 주요 종사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수사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 수사 자체가 안 됐다는 거. 네. 여인영 메모에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여인영 수첩에 지작사령관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개 사령관. 지읒 비옷 네. 즉 지작사, 특전사, 지읒은 소방사, 방첩사인데 지읒이 맨 앞에 있는 거는 포스타이기 때문이죠. 네, 사성장군. GT 티그 시오 비오번 저걸로 네. 보이죠. 지작사, 특전사. 그런데 이제 지작사 사령관은 본인은 이제 부인하고 있고 뭐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수사를 해서 억울함이 있으면 풀어줘야 되겠네. 네, 오히려.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는 자신이 참여해서 성공했으면은 국정조사 특위가 없었을 거니까 참여할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졌기 때문에 저지됐기 때문에 이제 마치 그러시는데 조사해야 됩니다. 수첩이 아니고 핸드폰 메모라고 합니다. 네, 핸드폰 메모입니다. 핸드폰 메모가 수첩이에요 요새는 사실. 네. 네. 자, 근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이 하나가 곽 전 사령관이 합참, 드론사, 지작사 여기는 설명해서 이제 알겠는데 방첩사령관 이미 체포돼 있잖아요. 수사가 돼 네, 있는데 네, 있어요. 방첩사를 수사하라고 굳이 따로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러니까 있을 텐데. 이제 방첩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그 김용현 예. 충암고 라인으로 해서 방첩사령관이 제일 그 핵심이에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전두환 보안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방첩사가 다 핵심이고. 보안사의 후신이니까. 예, 그리고 김용현 등 윤석열의 충암파의 핵심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서 몇 번 모였어요. 예. 예, 자기들끼리. 음.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불러가지고 특전사령관하고 이준우가 가고 홍장원 차장하고 통한 것도 그게 아닙니까? 방첩사 예, 아닙니까? 방첩사. 그렇기 때문에 이 방첩사가 어떻게 보면 모든 기획의 중심인데. 본산이다. 예. 충분한 수사가 안 됐다고 보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첩사에서 계속 김용현한테 보고하고 이제 윤석열한테 보고하고 그 셋만 모인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하고 김용현이하고 방첩사령관하고 셋만 모인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노상원이가 옆에 끼어든 줄 알고 방첩사령관 살짝 흔들렸지만 모든 기획은 다 여기서 했다. 방첩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오피셜 기획은 거기서 다 했다. 실제 방첩사는 이번 비상계엄의 몸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인영하고 몇몇만 이렇게 그 조사가 되고 그 하부적으로는 조사가 안 되고 또 일부는 또 용웅시 되고 있잖아요. 마치 뭐 자기들이 그 막은 부에 것처럼. 그런데 실제 방첩사 같은 데는 예를 든다면은 정군을 다 볼 수가 있는 조직이거든요. 전국을 예를 들다면은 방첩사가 주요 부대에 대한 전화기 그 감청도 다 하고 그러니까 움직임을 다 보면서 각 부대별로 또 방첩 부대장이 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방부와 합참의 방첩 부대장이 나가서 그 커넥션을 어떻게 연결을 하면서 했느냐 그런 것들이 다 그 종합판이라고 보는데 아주 일부 극소수의 것만 수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첩사가 이제 별이 20개가 있는데 그 그렇게 많아요? 중에서 그 원스타 이상은 11개의 직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장 이상은 다 처장부터 이제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저기 김병주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처장급 이하 처장 이상은 수사를 해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숙청 대상 그이 작성됐다는 이야기가 블랙리스트 있었잖아요. 네. 수사하고 있다고 했죠. 네, 네. 공수처에서. 그거 결국은 숙청 대상 아닙니까? 숙청 대상 그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계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완전히 모든 걸 다 장악하고 나면은 예. 그 사상 검증해가지고 군인들도 숙청할 군인들 싹 다 숙청해 버리겠다 예.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블랙리스트가 일단은 진급에 영향을 줄 거고요. 네. 그런 리스트 있는 사람들 민주당에 협조한다든가 뭐 이런 네. 정치 성향 당군들, 분석해가지고. 정치 성향 분석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진급에 영향을 일단은 줄 거고요. 그다음 이제 예를 들어서 계엄이 성공을 했었다면은 이제 숙청 대상으로 했을 확률이 높죠. 네. 근데 숙청 지금 대상이네. 이 블랙리스트가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현역들에 대한 숙청 대상 명단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전역한 장군들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님하고 친한 장군들 민주당 의원하고 친한 장군들 군 출신이면 최강욱하고 관계가 있는 장군들 군 출신이면 퇴역했어도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민간인 사찰까지 다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퇴역해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거기에서 처치 대상, 숙청 대상을 다 잡아놨고 무선수로 씨를 말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씨를 말리려고. 예, 신원조사실장 나모 대령 연속 2번이나 그 대령직을 하고 있는 이 친구 통해서 다 이 망을 만들어놨고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꽤 진행됐다고까지 그저께 야. 오동훈 공수처장이 나와서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알면 알수록 계엄 성공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아 그렇죠. 여기 노상훈 수첩을 보면 볼수록 두려운 게 뭐냐면 이들을 모두 주먹들을 이용해서 분쇄시킨다. 그 문장 보셨어요? 그걸 봤어요. 주먹들을 이용해. 그러니까는 이 깡패 예? 그렇죠. 백골단 때려 이용해서 죽인다는 얘기 딸들 아닙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때려 죽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가짜 뉴스 양산 공장 김호준 좌파 방송 주요 간부 주먹들을 이용해 분쇄시킨다. 주먹들을 이용해 그러니까 분쇄시킨다. 그 방첩사가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역 장성들이나 그렇죠. 예비역들까지 저렇게 성향을 분석하고 했다는 거는 진짜 놀라운 거고요. 그 증거가 또 있었죠. 그 블랙리스트도 있지만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당일 날 아침 한 10시경에 예비역 장성들 10명 이상이 저를 포함을 해서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거기 나오니까 예인영이 저거 빨리 조사하라고 확인해보라고 예비역을 왜 방첩사가 관여해요? 다 민간인인데. 예비역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엄을 그런 성공하고 것들이- 나면 네. 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사상이 불순한 자들, 불순한 자들은 예. 싹 다 정리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우파 극우들만 살아남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네. 네.
아휴, 그리고 하다못해 끔찍하다, 그렇게 진짜. 돼 있잖아요. 군수급 이하는 이제는 다 임명직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중령 대령 뭐 작은 자료 다 나눠주겠다는 이야기고 이 주목들을 통해서 분쇄시킨 다음에 그 자들한테도 자리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계엄이 성공됐으면은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연관된 군에 있는 후배들이나 그렇죠. 평소에 부하들, 만났다, 연락하거나. 그런 사람들까지 다 참 킬링 엄청난. 필드 나올 뻔해서 킬링 그럼요. 필드. 이미 통화 기록은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윤석열 정권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국회의원 할 때는 후배들하고도 가끔 통화도 하고 했지만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통화를 안 했어요. 불이익이 될까봐. 후에 피해를 줄까봐.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안 받는 거예요. 그 마음 아시겠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피해를 줄까봐. 통화를 안 했어요. 네. 특히 저가 직속으로 데리고 있던 저도 부하고는 누군가한테 전화할 때 만약 일반 전화로 해야 되면 통화를 안 합니다 거의. 네, 네. 텔레그램하고 줄까봐. 시그널 쓰라고 그러잖아요. 김영현이 쓴 게 시그널 프로그램이잖아요. 시그널.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무인기가 서울에 침투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용산 상공까지 침투했다. 제가 그걸 얘기를 해서 그때 사실화 됐을 때 저와 관련 있는 인원들 핸드폰이고 다 조사했어요. 그 이후에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해서 저는 현역 때 저와 관련된 인원들은 절대 통화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제가 뭔 일 있으면 장관, 차관, 포스타 이상만 현직에 있는 사람한테 해서 물어보고 했죠. 그 정도급 되면 스스로 보호할 수 있으니까. 아니요, 그 정도 급은 공적으로 제가 전화할 국방이 수 있으니까. 간사니까 네. 공적으로 전화하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특히 노상원 수사가 예, 안 했죠. 전혀 안 했죠. 이 노상원 수사가 진짜 이 계엄의 민낯이 드러날 그럼요. 수사인데 네. 이거 전혀 안 돼 있잖아요. 네. 수첩도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고 네. 이게 전부인지도 모르겠고. 노상원 수첩 플러스 노상원이 거기서 발견된 USB. 네. 예, 그리고 그런 것도. 비아포로 통한 상대. 네. 그거 예를 노트북 들면은 컴퓨터 있다고 그랬어요. 대검에서. 대검 차장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YP 계획, 네. 윤석열을 프레지던트 만드는 계획 그런 것도 USB에 있었다 하잖아요. 그런 것부터 세세히 조사하면은 계엄 동기에서부터 계엄의 전말이 밝혀지리라고 이게- 그 내란의 전말이 밝혀지리라고. 범죄의 동기를 모르는데 지금 네, 범죄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동기도 모른 채. 그러니까 뭐 야당이 거북 무엇을 했다 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고.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고 그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자기가 살려고 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요. 처음부터 싹 쓸어버리고 종신집권하자. 그러니까 아예 대선 필요 없게 하자. 심지어는 그것도 있잖아요. 총선 전에 우리가 행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4월 10일 총선 중국과 전에. 러시아 선거제도를 왜 연구합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네. 푸틴이 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인접 중국의 러시아 러시아의 모델을 선거제도를 왜 연구해 우리나라가? 네, 중국 선거제도를 왜 연구하고? 그거 연구라고 돼 있잖아요. 네, 예. 이 진짜 이게 하나도 안 밝혀졌어. 예. 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노상원이 혼자 구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자기 혼자 그럼 대통령 3번 하고 그다음에 선거제도 어떻게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 시킨 거지? 네. 그리고 그 12월 2일 날 12월 3일 날 윤석열이는 이 그 조태용이 미국 간 걸로 착각했다 그랬잖아요. 착각했다고 그랬죠. 거짓말입니다. 12월 3일 날 조태용이 주한미 대사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네. 저녁을 먹었는데 이 계획 노상원 계획에 보면은 계엄 선포 하루 전 미국의 협조를 구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임하는 골드버그 대사를 이임하는 척하면서 왜 국정원장이 저녁을 먹으면서 뭔 이야기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면 골드버그가- 팔수록 많이 있습니다. 그래 골드버그는 속았다고 그랬고 화가 많이 났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언론에서 그런 화가 난 흔적들이 보도가 됐죠. 네. 흔적들이. 왜냐하면 지 발목이 묶였으니까 그날 그 중요한 날. 그렇지. 이거는 옛날에 저기 12.12 때도 그 대사 글라이스틴하고 이런 그 위컴 사령관의 발목을 묶으려 했던 그거 그런 비슷하다.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조태영 그 국정원장 미국 간 걸로 착각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왜 지시를 국정원장에 하지 네.
홍정환에다 했냐 그 네. 핑계를 대다가 그 말을 끌어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조태영에게도 이미 지시는 했어요. 근데 좀 할지 안 할지 그렇지. 애매하니까 홍장훈한테 한 번 더 지시한 거예요. 외교관 출신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작년에 몇 차례 이제 그 조금 이게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이게 수사할 게 엄청 많고 특히 노상원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풀려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이고. 그리고 사실 이미 경찰 국수본에서 상당히 많이 수사가 돼 있어요. 네, 1월 27일, 8일 그때 구속영장 윤석열에 치냐 마냐 할 때 경찰에서 수사한 거 넣었는데 그거 가지고 추가로 구속해서 기소하면은 꼼짝달짝 못했는데 그거 가지고 심은정이 빼버렸잖아요. 자, 이 지금 주요 종사자들 단 한 사람도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무래도 김병주 박선영 커플을 당분간 또 자주 보게 되지 않겠나. 네. 새로운 사실들이 수사를 통해서 네. 계속 밝혀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참고인 조사 응할 생각이 있어요 특검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병주 박선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